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챕터인데요. 네 번째 챕터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망은 여러 개 단말기, 여러 개 컴퓨터들이 정보 교환을 위해서 연결된 구조, 이 연결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번 시간은 그 정보통신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번 시간에는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회선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그 여러 개 컴퓨터 또는 단말기들이 이 회선을 구성을 하고 할 때, 연결할 때 쓰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용 회선이 뭐고, 교환 회선이 뭔지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자, 먼저 전용 회선을 볼게요. 전용 회선. 자,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 상호 간에 회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항상. 그러니까 단말기와 단말기가 한 회선을 통해서,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항상 고정되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전용 회선이라고 해요. 전용 회선. 그래서 이 전용 회선은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오류가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이게 바로 전용 회선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단말기, 또 하나의 단말기, 또 하나의 단말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말기와 단말기가 항상 고정된 하나의 전용 회선을 통해서,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바로 전용 회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말기와 이 단말기의 어떤 정보 교환을 위해서 또 하나의 회선을 연결되어 있고, 이 단말기와 이 단말기와 정보 교환을 위해서 또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각의 단말기가 또 다른 단말기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되어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연결 방법을 우리가 전용 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알겠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빠르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연결해서 정보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전송 오류가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오류가 적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량이 많고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경우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많고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서로를 직접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필요할 때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해서 구성해 놓은 형태를 전용 회선이라고 해요. 전용 회선. 아셨죠? 자, 이 전용 회선은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를 직접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러한 형태를 전용 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 빠르고 오류가 적고 데이터 전송량이 많고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 교환 회선이 있어요. 자, 이 교환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기에 의해서 단말기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환기를 경유해서, 교환기를 통해서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각 단말기가 일단은 교환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 단말기는 교환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환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A라는 단말기에서 뭐 D라는 단말기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겠다 그러면 교환기를 경유해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교환회선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전용회선은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거고, 교환회선은 중간에 교환기를 경유로 해서 상호를 연결해 놓은 이러한 형태를 교환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회선은 전용 회선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다 이거죠. 전용 회선에 비해서. 그러겠죠. 전용 회선에 비해서.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교환기를 경유를 해야 되니까 전용 회선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고 전송할 데이터 양이 적고 그 다음에 회선의 사용 시간이 적을 때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용 회선과 반대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좁고 전송하는데 그 회선의 사용 시간이 적을 때 이렇게 모든 단말기가 이렇게 직접 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만큼 회선상의 낭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교환에서는 전송할 데이터 양이 적고 그다음에 회선 사용 시간이 적을 때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교환 회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환 회선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교환 회선이 세 가지로 나눠졌었던 거죠. 어떻게? 자, 회선 교환. 기억나세요? 회선 교환. 자, 그다음에 메시지 교환. 메시지 교환. 그다음에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던 거죠. 교환 회선이. 자, 그래서 이 회선 교환은 전화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전화. 그래서 이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송수신 간에 동시에 전송할 준비가, 받을 준비가,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 그래서 이 교환기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환기가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인데,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는 이 전송할 자료를 통째로 한 번에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할 자료를 한 번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메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송할 자료를 한 번에 전송하다 보니까 지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길다고 해서 그거를 일정한 자료를 패킷으로 나누어서 전송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패킷 교환이고 패킷 교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교환 회선이 이렇게 회선 교환과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렇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 회선 구성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회선 구성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포인트 투 포인트. 요거는 1대1이란 얘기예요. 1대1. 응? 1대1로 연결해 놓은 건데, 자, 요거의 형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의 서버, 또는 하나의 컴퓨터와 여러 개 단말기. 요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단말기고, 요거는 하나의 서버 또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컴퓨터, 중앙 컴퓨터. 앞에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은 단말기 간에 연결해 놓은 그러한 형태고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멀티 포인트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서버와 단말기 간에 연결해 놓은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서버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직접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전송 매체로 독립적인 회선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단말기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와 서버, 하나의 컴퓨터와 단말기 간을 각각 1대1로 이와 같이 연결해 놓은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자, 요거는 전용 회선처럼 전송할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통신망을 성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사용이 된다 이거죠. 자,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가 이렇게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형을 구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하나의 서버와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 단말기가 이렇게 1대1로 각각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얘네들은 전송할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유리한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혼동하시는데 앞에서 봤던 전용 회선은 어떤 거예요?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가 아니라
단말기와 단말기 간을 연결할 때, 이게 단말기, 얘도 단말기, 얘도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을 연결할 때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전용 회선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포인트 투 포인트는 단말기들하고 하나의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이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 포인트. 자, 요거는 이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선을 여러 개 단말기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멀티 포인트 방식인데, 자, 이 멀티 포인트 방식은 회선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 회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 단말 장치를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의 선인데 이 하나의 선을 여러 개 단말기가 이렇게 공유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멀티 포인트 방식은 이러한 형태고, 이 멀티 포인트 방식의 어떤 특징이라 그러면 일단 변복 조기의 대수가 증가하므로,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따가는 얘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분배기라고 하는 장치가 또 필요해요. 자, 얘가 여기도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분배기가 필요하고, 자, 얘도 여기서 따갔다 그러면 분배기가 필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제어 소프트웨어가 복잡하다 이거죠. 제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의 회선을 여러 개 단말기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회선 경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회선의 경비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자, 요거는 멀티 드롭 방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멀티 드롭 방식. 멀티 드롭 방식. 그러니까 멀티 포인트 방식을 멀티 드롭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멀티 드롭. 그리고 통신망을 버스형으로 구성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중심에서 나오는,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선을 버스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선. 버스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버스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멀티 포인트 방식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할 때, 단말기를 연결할 때 하나의 버스선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해 놓은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멀티 포인트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화. 우리 앞에서 다중화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니까 이 다중화라고 하는 게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될 때 일단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하나의 선을 이 다중화라고 하는 장비에 의해서 이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선을 다중 사용한다. 이걸 다중화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중화 방식에 따라서 주파수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있고요.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사용 시간, 이 회선의 사용 시간을 나눠서 쓰는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고 그랬죠.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선을 다중화기라고 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다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대의 단말 장치를 다중화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연결해 놓은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다중화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중화는 대용량 통신 회선을 공유함으로써 전송 속도 및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신 회선에 고장이 생기면 고장 시점 이후의 단말 장치들은 모두 운영이 불가능한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유해서 쓰는데 얘가 고장이 났다 이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선을 구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회선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그다음에 여러 단말기가 연결돼 있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뭐 있었어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포인트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 또는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회선도 회선이지만 그 회선을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개의 장비들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좀 살펴보면, 자, 먼저 허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브는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장비를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러니까 여러 개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 컴퓨터들을 서로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래서 허브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 뭐 모양도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이게 이제 포트거든요. 여기에 각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꽂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이 허브에 연결된 요거들끼리는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보를 얘가 볼 수가 있고 공유만 시켜놓으면 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또 얘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허브라고 하는 장비에 연결된 이 컴퓨터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바로 허브예요. 허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그러한 장비를 허브라고 하더라 이거죠. 허브. 허브는 리피터 기능을 포함한다. 그래서 리피터는 그 밑에 나오지만 중계기. 그래서 리피터는 데이터의 감쇄나 왜곡이 발생할 경우 원래 신호로 재생을 해서 재전송하는 장비. 그래서 중계기라고 하죠. 중계기. 그러니까 원 신호를 더 먼 곳까지 오류 없이, 감쇄나 왜곡 없이 더 먼 곳까지 전송하기 위해서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바로 리피터입니다. 중계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비슷한데요. 요것들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네트워크를. 자, 그러니까 허브는 이웃한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허브로만 연결을 해 놓으면 이 연결된 컴퓨터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정보도 가져오고 또 내가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허브를 통해서는 외부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연결을 하려면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브릿지 또는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종의 랜이 상호 연결을 하는 장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이 망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연결하는 망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한 형태의 망들, 네트워크들만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의 네트워크들만 연결할 때 쓰는 게 브릿지. 알겠죠?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 즉 서로 다른 망의 구조. 그러니까 이런 망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형이라 그래서 이런 망도 있고, 뭐 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또 뭐 성형이라고 해서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끼리도 연결할 수 있는 게 게이트웨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형태, 이걸 이제 링형이라고 하거든요. 링형. 그러면 링형이면 링형끼리만 연결하는 동일한 형태의 망끼리만 연결할 때 쓰는 게 브릿지. 게이트웨이는 그런 거 없이 서로 다른 구조들끼리도 연결할 때 쓰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 알겠어요? 자, 그럼 라우터라고 하는 건 뭐냐? 라우터라는 것은 동일하든 다른 구조든,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를 얘는 다 연결을 해요. 모든 구조를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서 특징이 적절한 경로 선택까지 가능해요.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라우터라고 하는 거예요. 라우터. 그래서 대부분은 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쓰죠. 모든 구조 연결도 가능하고, 얘는 동일 구조, 얘는 다른 구조들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전송 적절한 경로 선택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경로 선택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와 하나의 네트워크가 연결을 할 때 보면 이 연결하는 이 형태도, 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 주는 기능.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라우터더라. 이거 라우터. 그래서 라우터의 가장 특징은 뭐냐? 경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비, 이거를 라우터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일단 허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또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끼리는 서로 정보 교환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외부에 있는 정보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우리 정보가 또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와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외부와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라우터. 그래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가 들어오고 또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라우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라우터와 이제 허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알았어요? 라우터가 없으면 또는 뭐 게이트웨이, 브릿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허브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그냥 그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거기들끼리만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이 밖으로 정보를 내보내려면 또 밖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가져오려면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라우터라고 하는 건데, 왜? 가장 전송하기에 효율적인 경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효율적인지 그 경로를 선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어요. 내비게이션. 자, 이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찾아가려면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거리, 가장 쉬운 거리,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무조건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라우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라우터 그러면 경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거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데는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허브, 자, 그 다음에 뭐 리피터, 이건 중계기예요. 중계기. 자,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러한 장비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에 개요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송수신 간의 통신회선이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인 회선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있으면 단말기들 간에 언제나 고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직접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거죠. 언제나 고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나 또는 그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 효율적인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단말기 간에 이렇게 직접 연결돼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전용 회선이라고 그랬죠. 전용 회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단말기들이 이렇게 중간에 교환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교환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은 정보통신 회선을 멀티포인트로 구성할 때 특성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멀티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버스라고 하는 이 중앙에 이 하나의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멀티포인트 방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회선 경비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회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유를 하는데, 이 회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어때요? 항상 제어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그 다음에 포인트 수라든지 변복 조기 이런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비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먼저 허브라고 하는 것은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장비 맞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이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브릿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 중에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동일 구조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조를 연결하면서 특징이 뭐예요?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장비보다는 하나의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연결 매체죠. 전송 매체죠. 그래서 커넥터는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핀 있고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커넥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는 아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인터넷에서 패킷의 경로 설정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경로 설정 그럼 뭐예요? 경로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를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라우터죠, 라우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고, 자, 우리 여기 패킷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알맞게 나눈 한 부분을 우리가 패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분을. 알겠죠? 패킷.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보내면 전송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걸 전송하기에 알맞게 이렇게 나눈다고요. 자, 그래서 이 한 부분을 패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다음 중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송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전압을 높여주는 물리적 계층의 기능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쓰여지는 장비가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중계기라고요. 중계기. 감쇄나
왜곡을 줄여서 먼 곳까지 장거리 전송에 쓰여지는 그러한 장비를 중계기라고 한다고. 중계기는 뭐예요? 리피터죠, 리피터. 알겠어요? 자, 게이트웨이는 뭐라고요?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그 구조를 연결할 때 쓰는 거. 브릿지는 동일한 구조. 알겠죠? 자, 라우터 그럼 뭐를?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에 개요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